주식으로 100배 수익을 낸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워렌 버핏은 50년 동안 이 꿈같은 일을 3번이나 해냈습니다. 1988년에 코카콜라, 95년에 가이코, 16년도에 애플. 사람들은 이 세 종목이 전혀 다른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설탕물 파는 회사, 하나는 자동차 보험사, 하나는 최첨단 IT기기 회사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버핏이 이 주식들을 살 때 썼던 주주서한들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버핏은 이 세 회사를 완벽히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샀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산업이 변하고 기술이 변해도 버핏이 전 재산을 태우는 기준은 지난 50년간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버핏이 옛날에 돈 벌었대 하는 위인전 읽기가 아닙니다. 버핏이 이 전설적인 종목들을 매수할 당시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주주들한테 보낸 편지에 어떤 비밀 힌트를 숨겨놨는지 낱낱이 파헤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렇다면 지금 2026년 제2의 코카콜라와 애플은 어디에 숨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까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종결 짓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진짜를 골라내는 투시경을 갖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종목 분석에 앞서 딱 하나만 머릿속에 바꿔 갑시다. 버핏 투자 철학의 알파이자 오메가, 바로 경제적 해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자가 중요하다는 건 압니다. 근데 정작 해자가 뭐냐?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그냥 브랜드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2007년 주주서한 버핏은 해자를 아주 어마무시하게 정의했습니다. 자본주의는 잔혹합니다. 여러분이 꿀단지를 들고 있으면 경쟁자들이 반드시 쳐들어옵니다. 가격을 깎든 기술을 베끼든 어떻게든 그 꿀을 뺏으려 하죠. 라고 주주서한에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때 적군이 쳐들어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벽을 가진 기업, 버핏은 그걸 위대한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은 딱 3가지 재료로 지어집니다. 소비자들의 뇌를 지배하거나,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이 싸게 만들거나, 한 번 쓰면 절대 못 바꾸게 만들거나. 버핏의 인생 종목 3개는 이 3가지 성벽을 각각 대표하는 교과서입니다.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카콜라입니다. 버핏은 1988년에 처음 코카콜라를 샀습니다. 단시 돈으로 10억 달러, 포트폴리오에 30%를 무려 박았죠. 그때 월가 반응이 어땠을까요?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1987년 대폭락 직후라 다들 주식시장을 떠날 때였거든요. 게다가 설탕물 파는 회사가 PER 15배? 너무 비싸다 라는 비난이 쏟아졌죠. 그런데 버핏은 1989년 서한에서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나는 1936년에 첫 콜라를 마셨다. 하지만 52년 동안 쳐다만 보다가 이제야 샀다. 내 뇌와 내 눈이 소통하는데 50년이 걸렸다. 버핏이 50년 만에 깨달은 게 뭘까요? 맛? 유통맛? 아닙니다. 바로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0년 뒤에도 사람들은 코카콜라를 마실까? 100%다. 이게 바로 마인드 쉐어, 즉 점유율이 아니라 뇌를 점유했다는 겁니다. 경쟁자가 가격을 반값으로 내려도 소비자들이 기꺼이 돈을 줘두고 코카콜라를 선택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가짜 콜라들이 많지만 결국 가장 많이 먹는 건 코카콜라와 펩시죠. 버핏은 이것을 가격 결정권이라고 불렀습니다. 가격을 올려도 욕하면서 사먹는 기업, 이게 버핏이 고른 100배 주식의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와도,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그냥 제품 가격을 올리면 그만이니까요. 이 단순한 원리를 깨닫고 나서 버핏은 비싸다는 비난을 무시하고 과감하게 방어세를 당겼습니다. 두 번째는 1995년에 가이코입니다. 코카콜라가 브랜드라면 가이코는 정반대인 비용으로 해자를 빻습니다. 자동차 보험 브랜드인데 자동차 보험이 솔직히 거기서 거기잖아요. 저희가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브랜드 보고 가입합니까? 아니죠. 10원이라도 싼 데 찾습니다. 이런 시장을 커머디티 시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버핏은 1995년 가이코를 인수하면서 서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회사의 성공 열쇠는 경쟁자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바닥권의 운영 비용이다. 당시 다른 보험사들은 설계사 아줌마, 아저씨들한테 비싼 수수료를 줬습니다. 하지만 가이코는 전화와 우편으로만 판매를 했습니다. 설계사 수수료가 없으니 보험료를 더 깎아줄 수가 있고, 보험료가 싸니까 고객은 더 몰려오고, 고객이 많아지니 규모의 경제로 비용은 더 낮아지는 이 무서운 죽음의 소용돌이를 만들어서 경쟁자들을 말려 죽인 겁니다. 버핏은 1951년 21살 때 가이코의 비밀을 발견했고, 그리고 45년을 지켜보다가 이 회사를 통째로 인수해버렸습니다. 이게 두 번째 공식입니다. 남들보다 싸게 파는데도 남들보다 이익이 많이 남는 기업, 이런 기업을 찾으면 뒤로 돌아보지 말고 바로 사야 됩니다. 아마존이 그랬고 코스트코가 그랬습니다. 이들은 경쟁자들을 따라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를 판 기업들입니다.
마지막은 가장 논란이 많았던 2016년의 애플입니다. 버핏은 평생 나는 기술줄을 모른다 라며 IT 기업을 거들떠도 보지 않았죠. 근데 80이 넘은 노인네가 갑자기 애플을 미친듯이 사모읍니다. 월가는 충격에 빠졌죠. 버핏이 노망났다, 원칙을 어겼다. 하지만 버핏은 2017년 인터뷰와 주주서한 힌트를 통해 이렇게 반박합니다. 기술주가 아니다. 필수 소비재다. 버핏이 본 건 아이폰의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환 비용, 쉽게 말해 생태계의 감옥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이폰 쓰는 사람이 갤럭시로 넘어갈 수가 있나요? 사진 옮겨야지, 에어팟 안 붙지, 애플워치 못 쓰지, 귀찮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이폰은 차 한 대 값인데도 사람들은 2, 3년마다 기꺼이 새 걸로 바꿉니다. 버핏은 이걸 보고 이건 코카콜라보다 더 강력한 중독이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게다가 애플의 재무제표를 보니 더 기가 막힙니다. 공장은 폭스콘이 짓고 통신망은 통신사가 깝니다. 애플은 디자인이랑 소프트웨어만 팔면서 현금을 쓸어 담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는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버핏은 가만히 앉아있어도 지분율이 올라가는 마법을 부린 거죠. 이게 세 번째 공식입니다. 고객을 가둬놓고 내 돈을 안 들이고 돈을 버는 기업. 이런 기업은 PR이 20배, 30배라도 싼 겁니다. 왜? 이익의 질이 다르니까요. 자, 이제 2026년 현재로 돌아와서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AI다, 로봇이다, 2차 전지다, 수많은 테마주가 난립하는 이 난장판 속에서 과연 버핏의 세 가지 체크리스트를 모두 통과하는 기업이 있을까요? 제가 분석했을 때 이 까다로운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기업은 딱 하나,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윈도우하고 엑셀을 쓰고 있고 한 번이라도 바꿨던 적이 있을까요? 이게 윈도우 없이 공장도 안 돌아가고 클라우드, 애저까지 깔려 있어서 한 번 쓰면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이건 그냥 감옥입니다. 그리고 마인드쉐어입니다. AI 시대에 표준이 되어가고 있죠. 아무리 좋은 AI를 내놔도 사람들은 익숙한 MS 오피스에 붙어있는 코파일럿을 씁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주식은 저는 지금 선뜻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바로 버핏이 1999년에 기술주를 안 샀던 이유와 똑같습니다. 너무 비쌉니다. 좋은 기업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이 좋은 주식인지는 의문입니다. 99년 버핏은 주주서한에서 가격이 불편하면 비즈니스가 아무리 편안해 보여도 배틀을 휘두르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안전마진이 확보됐을 때 조금 진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버핏이 지금 400조 원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기업이 시장의 폭락으로 인해 일시적인 박앤셀 매대에 올라오는 순간 1987년에 코카콜라처럼 2008년에 골드만삭스처럼 가격이 똥값이 되는 그 순간, 그때가 오면 오늘 정리한 이 세 가지의 체크리스트를 기억하고 뒤 돌아보지 말고 그 기업을 쓸어 담아 보시죠. 한 번의 기회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100배 주식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은 버핏도 손절을 합니다. 버핏이 역대 실수와 손절, 버핏은 어느 기준으로 손절을 했었고 버핏의 실패를 통해 배우는 버핏의 주주서한을 통해 정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놓으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돈똑똑입니다.